크림. 아니 그거 말고 아. 색조 화장이라든가 한꺼번에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 베이스로 이렇게 여자분들 화장할 때 하는 거 그 뭐라 그래? 비비크림. 예, 비비크림. 예. 비비크림도 싹 발라준 다음에 그렇죠. 그러더라고. 그 비싼 데겠다. 요새는 마음에 들어요? 프로필 사진이 중요하잖아요. 500원 주세요. 이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됐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거꾸로인가?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사진 찍게 하면 아니 프로그램 깔렸는지 확인하러 가야 되니까. 그냥 모발 이식보다도 머리가 빨리 나요. 시키는 대로 맨 마지막에 하면 모발 이식하면은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머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자기 머리를. 뽑은 다음에 또 심고 그래가지고 엄청 고통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관리도 중요한데 일단 여기 j.mp 슬래시 데이트 L9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대표님? 데텔북. 다텔북? 데이트북? 데이트 L 구구요로 하시던가 뭐 다텔북으로 하시던가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로그인하시면은 서울 소셜 그룹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셔가지고 출석 코스를 하시면 돼요. 링크 주소로 가셔가지고 일단 출석 체크는 이따 또 하시고 오늘 주제가 페이스북 관련해가지고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페이스북 사용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기능적으로 기능 사용하는 거야. 뭐 요새 인터넷에서 뒤지고 뭐 유튜브에서 뒤지면은 사용 방법들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페이스북을 왜 사용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목적을 좀 명확히 디파인을 하게 되면은 혼란이 좀 덜 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어차피 페이스북도 그 휴먼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회활동을 할 때 보면은 대학원 많이들 입학하잖아요. 뭐 무슨 CEO라든지 그런 과정 뭐 연대, 서울대 뭐 각종 대학원들이 많이 있고 그 대학원들에 많은 사람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그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목적도 쉽게 입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학원 입학하는 목적 자체가 제일 처음으로 순수한 배움을 목적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거는 극소수잖아요. 대학 CU 과정 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 학문적으로 자기가 배워가지고 뭐를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몇백만 원씩 학자금을 들여가지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맥 형성 때문이거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 사무실에 가면은 좀 명함 카드 있죠. 이런 게 한 20, 30건이 쫙 꼽혀 있어요. 그 명함 컬렉팅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카이스트 뭐 CU 과정 뭐 서울대 무슨 과정 그런 몇백만 원씩 돈을 내고 들어가 가지고 명함을 엄청 컬렉팅 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인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고 뭐 그런 목적으로 다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해 가지고 뭐 일맥상통하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자기 비즈니스 기회를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커넥션이 되면서 아이템을 하던 자기 광고를 하던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대학원을 다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치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요. 항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은 뭔가 이용해 먹고 찔려. 사실 사기랑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한 끗 차이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사기가 되는 거고 잘 성공해가지고 잘 되면은 뭐 비즈니스 잘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남을 속여먹으려고 뭐 그런 나쁜 의도로 치는 접근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순수하게 진짜 성공해보려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면은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여하튼 저런 목적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CEO 과정 같은 경우 보면은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 같은 데서는 그 리프레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회사 돈으로 쉬려고 보내는 그 업무에 너무 지친 거를 리프레시 하려고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대학원을 입학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떤 자세로 배우는지 그거는 이 사람들 목적에 따라 다 틀릴 거라고요. 사기치려는 사람들은 약속 잘 지키겠죠. 사기를 쳐야 되니까. 비즈니스 기회 창출하려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고 명함 교환할 때 자기가 어떤 기회를 위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쓸 거고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배움을 진행을 하겠죠. 또 하나 부분을 이제 비용 부담 관련해 가지고도 보면은 대학원 입학했을 때 자기가 자기 돈으로 안 하고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 데서 자기 비용 없이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배우는 자세랑 그런 건 틀릴 거고, 아니면은 그 어떤 회사에서 인맥을 형성하려고 n분의 1 해가지고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요거는 이제 비용 부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틀린데, 여하튼 이런 다양한 그 비용을 가지고 입학을 하겠죠. 그 동호회 활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위에 있는 거랑 대동소이하겠죠. 대학원 입학하는 거랑 요새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뭐 스포츠 동호회라든지 뭐
독서 동호회라든지 사진 동호회라든지 많은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사실 위에 있는 이런 목적하고 비슷할 거라고요. 뭐 배움이라든지 인맥을 형성한다라든지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를 한다라든지 순수하게 쉬려고 이런 다양한 이유에 의해 가지고 동호회 활동도 할 거고 비용 부담도 역시 위에 있는 거랑 대동소이하겠죠. 네. 동호회 같은 경우 제가 이게 동호회랑 비용 부담이 위랑 아래가 좀 거꾸로 됐네요. 이거는 제가 수정을 할게요 지금. 오케이 마인드맵 혹시 많이 쓰시나 모르겠네요. 써요. 사용합니다. 일단 파트를 하셔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하고 일단 이건 메인이 아니니까 나중에 할게요. 네. 그러면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를 예병으로 둬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을 왜 사용하시는지, 나는 페이스북을 왜 사용하는지, 그냥 요새 이슈니까 페이스북 모르면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좀 사회에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좀 배우기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오는지 그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페이스북도 우리가 배우는 목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위에 동호회 활동하는 거, CEO 과정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사회 조류니까, 이슈니까 배우자 그런 마음에서 활용하려는 분도 계실 거고, 말 그대로 인맥 형성을 위해서 사실 페이스북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인맥 형성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서로 뭔가 좀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러는 거는 되게 시간과 돈이 많이 들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페이스북으로 하면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좀 구체적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페이스북을 요새 이슈니까 이걸 잘 배워가지고 강사로서 비즈니스 계약하고 유사하지만 강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는 분도 계실 거고, 순수하게 지인을 찾기 위해서 고등학교 동창을 찾는다라든지 첫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페이스북 활용하는 목적을 리스트업을 한 게, 그러니까 페이스북 서비스가 워낙 단계하고 워낙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페이스북 전체 내용을 다 배우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건지 그게 있으면은 그거 관련해가지고 먼저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은 크게 복잡한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쓰게 되면은 수많은 메뉴와 수많은 서비스 중에서 몇 가지만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중요한 게 내가 왜 하는 건지, 그냥 페이스북을 진짜 킬링 타임용으로 사용할 건지,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서비스를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을 해요. 크게 이제 개인 용도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거. 말 그대로 이제 페이스북이 뭐 인명록 비슷하잖아요. 보면은 자기 출신 학교라든지 취미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 다 프로필에다 넣어놔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뭐 지인들하고 소통하고 지인을 찾고 그런 순수하게 그 비영리적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개인 프로필이 있고, 개인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1인 1계정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여러 계정을 사용하다가 페이스북한테 그 감시가 되면은 그 계정들 전부 다 삭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려면은 페이지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자기들의 영리 목적으로 요거를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페이스북에는 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놨거든요. 뭐 광고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지용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홈페이지 같이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관리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좀 큰 조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뭐 콘텐츠를 올린다라든지 뭐 유저를 관리한다라든지 그런 운영자를 여러 명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용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00명, 한도가 5,000명이거든요. 5,000명 넘어서는 친구를 못 맺는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도 제한이 없어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좀 여기가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 인맥 형성이라든지 비즈니스비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5,000명은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을 알고 교류할 수 있는 게 한 2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명이 넘어가면은 각 개인에 대해서 이름을 기억한다라든지 개인 사항을 대해서 잘 인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일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뭐 조직을 만들면은 특히 연구소라든지 그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맨투맨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조직의 장이 200명 이상 관리 안 하게 조직 관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봐도 실제로 많이 만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너무 그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그런 쪽에서 일고 하면서 이걸 막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화면을 뉴스 피드라고 그러거든요. 말 그대로 그 일반 전통적인 그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포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뉴스라든지 신문사 기사 같은 게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뉴스지만 페이스북도 이거를 뉴스 피드라고 그러거든요. 이 뉴스 피드는 내가 친구를 맺은 사람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페이지에서 어떤 데이터,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런 정보만 쭉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뉴스 피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은
이 뉴스피드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친구 맺은 사람이 5,000명이에요. 그럼 5,000명이 새로운 정보들이 쫙쫙 올라와요. 그럼 그거를 전부 다 내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런 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숫자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목적 자체가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인맥 형성을 한다라든지 그렇다면은 내가 관리 가능한 정도의 숫자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5,000명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무턱대고 친구를 신청하고 뭐하고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비즈니스용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멀한 용도로 사실 페이지랑 프로필, 개인 계정하고 중간 정도 되는 그룹이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인포멀한 거기 때문에 그 생성도 쉽고 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인포멀한 용도로 교류하고 사람들 초청하고 그런 용도에서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페이스북이 어려운 게 이게 너무 사실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요거를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페이스북을 그 용도를 먼저 디파인하고 그 용도에 따른 사용법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몇 가지 서비스면 충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서 사용하게 되면은 절대로 어려운 서비스가 아니고 엄청 파워풀하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 스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도 페이스북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페이스북에서 인기 얻는 것도 어차피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친구를 만날 때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재밌게 해주는 네, 재밌게.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을까요? 밥 사주는 사람. 밥 사주고. 그렇죠. 네. 자, 정신과 의사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게 사실은 저거거든요. 말 들어주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연인끼리 싸우는 거, 그것도 그거거든요.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해가지고 잘 얘기를 들어주고, 맞죠. 그러면서 반응을 보여주고 공감하고 그러면은, 저 친구가 저 사람이 나를 신경 쓰네, 나를 좋아하네.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보면은 사용할 때 일단 친구들이 됐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쫙 올라가잖아요. 지금 제 뉴스피드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대표께서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좋아요 하면은 말 그대로 좋아요는 읽었다 그 정도거든요. 근데 요걸 하는 이유는 좋아요를 하면은 제가 좋아요 했다는 정보가 이 대표한테 가거든요. 그러면 이 대표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친구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걸 인지를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쓴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댓글을 달겠죠.
댓글은 더 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잘 파악해야지만 댓글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댓글을 이렇게 댓글을 내용에 유사한 거로 다는 거랑 그냥 좋아요 하나만 하는 거랑 틀리겠죠.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이 내용을 공유하기가 나와야 되는데 공유하기가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공유하기가 있으면은 공유하기를 눌러주면은 또 더 고마울 거 아니에요. 내 얘기를 멀리 퍼뜨려 주기까지 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한테 진짜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들은 페이스북이 보면은 5,000명까지 친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이 정보를 내 뉴스피드에 뿌려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친밀도, 관계성이거든요. 나하고 거래가 되는 사람, 교류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정보부터 먼저 여기다 뿌려줘요. 근데 그 관계도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글을 읽는다는 걸 얘는 인식하는 거는 좋아요를 클릭해야지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이 멍청한 컴퓨터는. 그리고 좋아요를 한 것보다는 댓글을 달아주면 이 사람은 더 신경을 쓰네. 공유를 하는 전파까지 시켜주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일반 오프라인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그냥 만나면 그냥 눈인사하는 것보다 말로 인사하는 게 좋고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해줘가지고 인맥 형성하게 하면은 더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고 그런 오프라인에서 일반 사회생활하는 거랑 동일한 컨셉으로 친밀도를 얘네들이 계산을 하거든요. 이제 요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페이스북을 잘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쁘면은 그냥 좋아요라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친구를 5,000명까지 늘려놨지만 내 친구들하고 좋아요 한 번도 안 하고 댓글도 안 달고 공유하기도 안 한 친구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뉴스 피드상에. 그러니까 SNS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내 친구들의 모든 상태가 내 뉴스 피드에 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80%, 어떤 사람들은 잘 돼봤자 48%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5,000명 관계를 다 만들어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사실 100명만 돼도 버겁거든요. 이거 계속 내 업데이트를 올리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탑에 들어가면은 뉴스피드 이게 100개씩 쫙쫙 뜨면은 그 모든 내용을 읽고 내가 거기에 반응해주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만 절대로 오프라인하고 틀리지 않다. 이게 공유할 때요 댓글이 가는 경우에 댓글이 따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댓글은 안 따라가요. 이게 공유를 하게 되면은 따라가는 경우도 있던데. 네. 이게 금방 공유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수피언님이 올린 거잖아요. 사진만 공유하는 게 있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 VIP. 내 타임라인. 그러니까 요거는 페이스북에서 중요한 두 번째 항목인데 좀 전에는 본 거는 뉴스피드잖아요. 그거는
나하고 관계 맺은 사람들의 모든 정보, 모든 뉴스를 보는 화면이고, 이거는 타임라인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액티비티를 하면 그 정보들이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유를 하니까 이 정보가 어디로 왔어요? 내 타임라인으로 왔잖아요. 그거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나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들한테 이 숙기형님의 이 정보가 공유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네. 같이 마실 수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숙기형님이 올렸어요. 올린 정보를 제가 공유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댓글까지 같이 하는데 한꺼번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로직 자체가 이거를 공유한다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 타임라인으로 공유가 되면은 내 친구들은 내 타임라인을 공유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직접 그 사람한테 메신저 같이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심하수 선생님이 지금 또 공유했네요. 자, 아래 것들이 그냥 따라하려고. 근데 여기 거질에서 거기서 한번 그 PC에서 먹었으니까. 골뱅이 손범인 해가지고 저한테 콘텐츠 하나 한번 보내보르죠. 네. 그랬으면은 이제 담벼락 가면 나오겠다. 거기 식사 다른 거 한번 보겠죠. 거기로 가는 거. 거기 우리 네, 밑에 그런 여기. 식으로 그렇게 간다 이거죠. 메신저 같이 그 정보를 보내줘 버리는 거죠. 내 친구들이 다 글을 쓰면서 알림을 당하지 않는데 멘토는 꼭 알림을 그렇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메시지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페이스북 로직 자체가 나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뉴스피드상에서 정보를 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네 로직에 의해서 걸리거든요. 과자 그러니까 약과 순서, 같이. 이 디스플레이하는 과자 순서도 약과. 있고 보여주는 순서도 과자 있고 약과. 뭐 엣지 랭크라고 그래가지고 관계도 뭐 띄워줄까요? 중요성, 그 다음에 시기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자기 로직에 의해 가지고 뉴스피드상에서 뿌려주는데 그 네임 태그 써가지고 보내면은 반드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페이스북으로 패칭을 너무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데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보이나 보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 800명이 넘어가네요. 300명밖에 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 보잖아요, 저도. 응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너무 많아지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그래요. 근데 그 쓰잘데기 없는 것도 좀 데리고 다녀야지 그 위풍당당한 것도 있잖아요. 내 200명만 데리고 다니면 우습게 알거든. 근데 800명을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어차피 페이스북 뉴스 피드 상에서 이제 화면 뜨는 게 다 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뭐 페이스북 자체 로직에 의해 가지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교류가 되고 네. 그런 사람만 떠요. 숫자 많다고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그 많은 사람한테 보내려면은 페이스북은 정책적으로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내고 써라 그거예요. 아하.
이게 완벽하게 내가 5,000명하고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내 업데이트하거나 무슨 정보가 다 가. 그럼 그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돈을 왜 내겠어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던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마케팅을 하고 그러려면은 페이스북은 페이지를 만들어라 그죠. 그 다음에 광고를 해야 돈이 여기서 더. 상관없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상관없어. 이게 리스트에 써버리는 아. 전체적으로 천문이 써있고 저번에 어린이들 한 항상 거기도 뭐 연말 되니까 이제 실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기부는 연말에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럼요. 그것도 다 계획 중이거든요. 그럼요. 틱톡에서 일년에 쓰는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와. 근데 그 카톡이 초등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50년 정도 되는데 그거를 쓰는 비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쓰는 돈이라면 쓰는 돈에 지금 내는 건 한 3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거의 그러니까 소비자가로 30대는 거의 한 2, 5천 원 쓰는 거예요. 18만 명은 10%가 내고 네이버 이 메인 배너 있죠. 이 네이버 이쪽 포털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타임이 그 직장인들 점심시간 12시 반에서 1시 반 그 사이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리고 그 계절적으로 연말이라든지 선물 시즌이라든지 그런 때는 또 요 시간당 단가도 또 더 비싸져요. 여름 휴가철 상거래 활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싸지고. 근데 시간당 밴드라고 써있는 거 봐. 지금 토요일 날 오전에 안 보여놨던 얘기. 네이버 안 들어오니까 대리면들 자기 다 사고. 자기 광고. 포브랜드 저기다가 뭐. 돈 받고 하는 거죠. 이게 2천만 원대 후반 막 그래요. 메인 시간대에는 1시간 동안 요 배너 올리는 돈이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하면은 카톡에 따는 거는 껌값이죠. 진짜. 근데 여기에다가 2천만 원을 주고 광고를 하느니 페이스북에다가 몇십만 원만 주고 광고하는 게 100배 낫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사실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조중동을 신 숫자의 8배라고 그러고요. 저희는 네이버.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하시고 활동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이버든 오프라인이든 한 200명 정도만 관리하면은 대박이에요. 그 이상 관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숫자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마케팅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밥 벌어먹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더 필요하고 그러면은 사실 그 노력에 딴 일을 하고 아니면은 광고를 이용해서 하면은 훨씬 더 유효하게 쓸 수가 있다. 이제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해칭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해칭 신청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해칭 신청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이 찾아오자마자 계약서 꺼내놓고 계약해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럼 미친놈이잖아요. 계약이 되겠어요?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얼굴도 보고 뭐 필요한 거 도와주기도 하고 상품 설명도 하고 그렇게 꾸준히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뭐 얼굴 한번 딱 보고 보자마자 그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서로
이게 자꾸 교류가 되면서 뭐 얘기도 되고 만남도 갖고 그러다가 친구가 되잖아요. 페이스북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내 첫사랑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찾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도 알려줘요? 이야. 한두 사람이라 해야지. 첫사랑은 하나잖아. 그런 거예요? 아유. 먼저 사랑은 알잖아. 이게 첫사랑하니까 칠퍽거린 데가 많아서. 첫사랑이라는 여자도 있고 뭐 오. 페이지도 쫙 뜨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으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나오는 게 내 프로필에 올린 정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랑 이름을 알고 있으면 이름으로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컴퓨터를 안 하면 안 돼. 이거 등록되는 것만 나와서. 걸려도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컴퓨터는 멍청하잖아요. 내가 올린 정보만 나오는 거죠. 뭐 내가 뭐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이런 상태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소개라든지 뭐 좋아하는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올려놓으면은 이 정보를 검색해서 뿌려주는 거거든요. 자, 일단 내가 원하는 상대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프로필을 정성껏 잘 사용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검색에 의해서 오겠죠. 뭐 예전에 내가 LG전자에 다녔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LG전자가 금성사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금성사가 한번 검색해보면, 죄송합니다. 뭐, 금성사가 직장이라든지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프로필에다가 금성사라는 거를 썼기 때문에 한 거고, 금성사를 썼으면은 최소한 나이가 50대 이상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프로필을 잘 쓰고 프로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사진에 의해 가지고 오프라인에서도 보면은 사람 만날 때 영업하거나 그런 사람들 그 선 보러 나가나 그럴 때 엄청 신경을 쓰잖아요. 얼굴 화장도 하고 옷도 좀 깔끔한 거로 차려입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 관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페이스북이든 뭐 트위터든 이 프로필 사진이 첫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 같은 데서 뭐 1, 20만원 주고 촬영을 해가지고 뭐 웃는 얼굴이 좋잖아요. 찡그리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잘 해가지고 요거를 프로필 사진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영업적으로 쓰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면은 작가한테 가서 사진 한 장 찍으면 돈이 얼마예요. 네. 이건 너무 또 기술의 힘을 많이 써가지고 잘나신 얼굴이 요즘 3년 넘는데 저는 프로필에서 네가 쌍둥이들이 완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그러니까 이제 그 얼굴보다는 표정이겠죠. 그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친근한 뭐 웃는 표정이라든지 뭐 그런 거 이게 좀 표정 자체가 은은한 미소 짓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프로필 사진을 찍어가지고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뭐 걸 수 있는 데는 다 걸어놓으면은 비즈니스 하는 데는 좋겠고 또 알아요. 첫사랑이 얼굴 검색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첫사람과 또 재회가 이루어질지 모르고 아니, 첫사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로필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올린 정보만 여기서 공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올린 정보도 전체 공개를 할 건지 친구한테만 할 건지 나만 볼 건지 이거를 설정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 가지고 쓰는데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은 공개를 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친구만 뭐 이런 거 프로필은 상관없지만 일반 콘텐츠라든지 그런 거 올렸을 때 친구한테만 올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쓰면 안 돼요. 왜냐? 내 친구한테만 그게 가지만 그 사람 친구한테는 그 사람이 또 터뜨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를 할 거냐 비공개를 할 거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모든 자료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친구한테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공개를 할 거면은 누구한테든지 다 공개가 된다. 그게 또 중요하죠. 그리고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필 정보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니까 공개하고 싶은 정보만 공개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검색을 해가지고 신청하면 되고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네 이분이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아는 분이죠. 채팅 신청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금방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비즈니스 목적으로 좀 보니까 생각도 비슷하고 비즈니스 영역도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검색이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이런 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한번 쭉 읽어가지고 이 사람 성향이 어떤 컨텐츠를 많이 올리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뭐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들이밀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를 차근차근 그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이 사람 택친거 아닌데 내 댓글을 좋아하네? 댓글 쓰는 거 보니까 진짜 내 콘텐츠에 대해 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하고 있네. 그런 거를 인지를 하겠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관계 형성을 쭉 해 나가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야겠죠. 제가 페이스북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코드가 맞는 거. 그래서 채팅 신청하니까 허락 부탁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은 당근 그렇죠. 패친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이라고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게 되면은 오프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비즈니스적인 인맥을 형성하기가 시간과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여기서 하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는 뭐 근처, 사무실 근처 갈 때라든지 그럴 때 있으면은 이 근처 왔는데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가볍게 또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더 수월하게 관계 형성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보험 세일을 한다 그러면은 광화문 빌딩에 있는, 요새는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데가 전부 다 입구에 뭐 카드 같은 거로 찍어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는 것조차가 허락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좀 목적을 갖고 하는 거지만 거기 있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렇게 하면은 그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 내려왔다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런 용도로 페이스북이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다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몇 가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관계 형성 되잖아요.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렇게만 쓰면은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막 복잡하게 잘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 정도만 활용하더라도 그 업무적으로 엄청 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페이스북의 엣지 랭크거든요.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뉴스피드 상에서 보여주는 거는 어떤 로직이 있어요 가지고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 로직은 제가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들었는지 다 녹화했어요. 몰카거든. 엣지 링크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친밀성, 그 다음에 컨텐츠의 중요성, 그 다음에 시기,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그 뉴스피드에 다 뿌려주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밀도거든요. 뭐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뉴스가 뭐예요? 내가 잘 알고 있고 관심 가는 뉴스만 검색을 하고 찾아가잖아요. 페이스북도 똑같단 말이죠. 내가 알고 싶어하는 뉴스는 내가 친한 사람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뉴스가 보고 싶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뉴스는 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중요하고, 그런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좋아요라든지, 좋아요보다는 뭐 댓글 쓰기, 댓글보다는 공감, 그런 걸 표현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패친들이 있잖아요. 그런 패친들 정보를 먼저 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중요도, 문서의 중요도, 콘텐츠의 중요도 관련해 가지고는 요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그냥 글자로 쭉 돼 있는 것들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글보다는 사진이 더 신뢰성이 가잖아요. 그 사진도 요새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포샵으로 쓰잖아요. 아까 한 것 같이 너무 이쁘게 포샵을 했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보다는 또 동영상, 그러니까 동일한 콘텐츠의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글로 된 것보다는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더 중요한 데이터라고 그렇게 얘들이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는 시간.
뭐 바로 업데이트된 거 한 달 전 콘텐츠를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바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만 계속 여기다 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면은 사실 5,000명 관리할 수가 없어요. 5,000명한테 어떻게 댓글을 달아주고 5,000명한테 어떻게 퍼날라주고 어떻게 좋아요를 하려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뭐 지도교수가 있다. 그 교수님한테 좀 이쁨을 받아가지고 학점을 잘 받겠다. 그럼 중점 관리해야 되잖아요, 교수님. 교수님 프로필 가가지고 뭐 좋아하는 것도 파악하고 영화 좋아하는 것 등록해놨으면은 좋아하는 영화들 보면은 성향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될 거고 교수님 올리는 콘텐츠나 그런 것도 좋아요도 달아주고 그 다음에 공감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교수님도 이 제자는 딴 사람보다 나를 좀 신경 써서 관리하네 그렇게 인지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페이스북이 엄청 파워풀한 도구가 될 거예요, 무료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할 때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헬프를 써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facebook.com 헬프 치면은 헬프 메뉴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통 여기 헬프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검색하면 돼요. 다 나와요. 강의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들 오는 거는 진짜 오프라인에서 서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친분도 맺고 그런 면에서 좋지만 실제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럴 때는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직접 하면은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어요. 그 헬프 디렉터리 들어가가지고 뭐 필요한 거 한번 페이스북에서 아시고 싶은 기능이나 내용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페이지 기능 한번 해보죠. 페이지. 네. 쉬운 거 모르겠어요. 페이지. 만들기도. 페이지 여기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네. 이 헬프 페이지 안에서 페이지가 들어간 내용들이 쫙 나오겠죠. 그럼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네는 광고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중요도를 광고로 조작을 좀 해놨겠죠. 페이지 기본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럼 가서 쭉 내용 나와 있으니까 또 보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 네. 비공개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럼 치면은 내용이 FAQ부터 쭉 나오겠죠. 그러면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은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읽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헬프 기능을 잡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걸 한번 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것만 이용하면 페이스북 사용 잘할 수 있어요. 딴 건 천천히 배워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오프라인에서 못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 거. 예전에 보면은
전화번호부가 거의 필수였잖아요. 전화번호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옆에다 놔두고 필요하면 막 잊어가지고 업종별로 사람 이름별로 막 해가지고 전화하고 뭐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전에 본 것 같이 여기서 이 검색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찾는 거랑 엄청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럼 여기 서울시청이다 한번 치면은 또 서울시청 관련돼 가지고 페이지라든지 뭐 사람 같은 경우도 쭉 뜨죠. 뭔가 서울시청하고 지역이든 뭐든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어 쭉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하고 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아까 프로필 사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필 사진이 없는 이런 분들을 먼저 보시고 싶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분을 보시고 싶어요? 아니면 미소 있는 분을 보고 싶어요? 미서요. 당연히 미소진 분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인상이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이 중요한 거고 검색을 해가지고 이분이 인상도 좋고 서울시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 그러면은 쭉 나오겠죠. 정보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공개한 정보. 정보들이 뭐 혈액형까지 공개를 했네요. 언어도 공개되어 있고, 이 사람의 친구는 어떤 분이고, 좋아하는 거는 뭐고, 가입하고 있는 그룹은 뭐고, 작성한 노트는 뭐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파악해 가면서 새로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활동하면 돼요. 절대로 복잡한 서비스가 아니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SNS 서비스를 내년인가 접는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접었을까요? 그 막강한 네이버에서 아임인가 뭔가 SNS 서비스 있잖아요. 미투데이인가요? 왜 접었을까요? 그 서비스, 그 막강한 우리나라 포탈계의 강자인 네이버가. 페이스북에 기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SNS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한 30명 집단을 가겠어요? 아니면은 300명 집단을 가겠어요? 300명. 당근 300명 집단으로 가서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이버 이 멍청한 사람들은 자기네 파워를 믿고 자기네가 서비스하면 자기네 틀 안에서 사람이 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미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가입 유저가 1000만 명인데 뭐하러 그걸 또 정보를 입력하면서 쓰겠어요. 이제 그런 이상한 또 돈이 많으니까 또 그래야지 또 IT 업체도 좀 먹고 사니까 그거는 이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그 새로운 말 그대로 SNS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페이스북이 현존하는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막강하고 가장 파워풀해요. 요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는 개인 용도로 쓰는 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 개인, 일부 사람들 보면은 개인 계정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적인 용도로도 쓰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페이스북에서 인지가 되면은 바로 잘려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비즈니스 용도로 하려면은 이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영업적으로 써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 페이지 안에다가 애드온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비즈니스적인 용도가 훨씬 많아지겠죠. 제가 이걸 개발을 하면서 막 수정을 하고 그랬더니 이 내용이 요새는 보안 관련해서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잘 안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PC에서 하면은 잘 보여져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페이지가 페이지 마케팅 홍보 담당자라는 페이지를 운영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직접 제가 코딩을 해가지고 니즈 조사용 앱이라는 거를 이렇게 애드온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페이스북에서 지원을 해줬고,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든 건데 돈이 없어서 제가 돈을 못 줬어요. 저한테 수고했다고 개발을 좀 줘야 되는데. 최고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영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마케팅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고객 정보 배터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는지. 그러면은 과거에 보면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고객들한테 알리고 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시켜가지고 고객 관리를 하겠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요즘 사람들은 개인정보 입력하는 걸 싫어해요. 어디 뭐 사러 갔는데 회원 가입하고 전화번호 넣고 이름 넣고 메일 넣고 이러면 짜증나서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 API를 쓰게 되면은 그냥 앱 사용 승인만 하게 되면은 그 정보를 전부 다 갖고 올 수 있게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거는 대단한 거야. 대단해요. 쉬운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거 심하선 의원님이 대통령이 나간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죠. 이제 저게 이쁘게 안 해가지고 이쁘게 했었으면. 이제 디자인 능력이 좀 비치는데, 이제 디자인은 이제 좀 이따가 이쁜 거를 다시 할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요새 SNS가 대세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도 가끔 신문지상에 떠들잖아요. 누구 개인 정보가 해킹 당했다, 뉴스돼가지고 손해배상이 들어왔다 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개인이 개인정보 관리하면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100% 다 페이스북 서버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금방 뒤에 백단에 있는 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아이디, 페이스북 네임, 접속한 시간, 이메일 아이디 이런 거를 승인한 유저에 대해서는 갖고 와가지고 비드부츠를 할 수가 있고, 각종 설문이라든지 소비자 니즈 조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유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앱사용 승인만 하면은 승인된 유저에 대해서는 저런 정보들을 공개한 정보들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같이 코딩을 해가지고 페이스북 안에다가 이런 정보를 넣어가지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페이스북 페이지 안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홈페이지 만들면은 홈페이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알리려면은 키워드 광고를 한다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돈이 수없이 많이 들지만 페이스북 상에서 그걸 홍보를 하게 되면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각종 소셜 기능이나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페이지를 활용을 해야 돼요. 비즈니스 이런 데서 쓰려면. 근데 이거는 아직 국내에서도 제대로 활성화는 안 돼 있고 도입 초기에 이런 식으로 영업적으로 쓰는 거예요. 10만 명이 들어가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사실 페이스북 광고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아직은 크게 안 되니까. 자, 이제 페이스북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한번 아는 거면은 응답을 해드리고 아니면은 모르는 거면은 그냥 이쪽 헬프로 가가지고 직접 여기서 찾아보면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